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거래소 건물 2026년 1월 14일 수요일 오전 9시입니다. 트레이딩 룸이 들썩입니다. 스크린의 숫자가 깜빡입니다. 코스피 4300 돌파. 트레이더들이 환호합니다. 샴페인 병을 넣습니다. 플래시가 터집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씁니다. 강세장 지속 5000포인트 가능. 한국 경제 회복 신호. 언론이 받았습니다. 저녁 뉴스 톱뉴스입니다.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개인 투자자들 환호. 같은 날 오후 7시 서울 중구 명동거리입니다. 과거에는 이 시간이 가장 붐볐습니다. 지금은 한산합니다. 쇼핑백 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화장품 가게 점원이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손님을 기다립니다. 안 옵니다. 옆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이블 절반이 비었습니다. 주인이 한숨 쉽니다. 작년보다 매출이 40% 줄었어요. 코스피가 올라간다는데 우리한테는 무슨 소용입니까? 지하철 2호선을 탑니다. 강남역에서 내립니다. 증권사 지점이 있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30대 남성들이 모니터를 봅니다. 이름은 김지훈 씨입니다. 32살입니다. 회사원입니다. 화면에 삼성전자가 떠 있습니다. 95,000원입니다. 그의 평단가는 90,000원입니다. 5,000원 수익입니다. 웃습니다. 하지만 옆 사람 얼굴은 어둡습니다.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박수진 씨입니다. SK 하이닉스를 18만 원에 샀습니다. 지금 16만 원입니다. 2만 원 손해입니다. 미간을 찌푸립니다. 코스피는 4,300인데 내 계좌는 왜 마이너스지? 숫자를 봅시다. 코스피 4,300입니다. 전년 대비 30% 올랐습니다. 놀라운 성과입니다. 하지만 다른 숫자도 봅시다. 경제 성장률 2025년 0.9%입니다. 10년 만에 최저입니다. 민간 소비 증가율 0.3%입니다. 거의 제로입니다. 명동 매출 마이너스 40%입니다. 니 누레이스, 압세롬스럼센 누레이스. 격차가 얼마입니까? 코스피 플러스 30%, GDP 플러스 0.9%, 차이가 29%포인트입니다. 역사상 최대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식시장과 실물경제가 분리됐다는 것입니다. 주가는 하늘을 찌릅니다. 경제는 땅을 기어갑니다.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다. 지속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언제 무너집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역사를 봅시다. 미국 2000년 닷컴 버블입니다. 나스닥 5000을 찍었습니다. GDP는 4%였습니다. 격차가 컸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나스닥 78% 폭락했습니다. 일본 1989년 니케이 38,900입니다. GDP 5%였습니다. 격차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80% 폭락했습니다. 30년 회복 못했습니다. 한국 2026년 코스피 4,300입니다. GDP 2% 예상입니다. 격차가 엄청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역사는 답을 압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번엔 다르다고 말합니다.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버블이 터지기 전에는 김지훈 씨가 친구에게 전화합니다. 야, 삼성 더 살까? 10만 원 간다는데. 친구가 답합니다. 나 마진으로 5천만 원 더 샀어. 이번에 대박 난다. 전화를 끊습니다. 김지훈 씨가 생각합니다. 나도 마진할까? 이것이 2026년 1월의 한국입니다. 코스피는 환호합니다. 명동은 침묵합니다. 투자자는 꿈꿉니다. 경제는 신음합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4,300 돌파. 그들은 듣지 못합니다. 0.9% 성장. 이것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김지훈 씨의 집입니다. 20평 원룸입니다. 월세 100만 원입니다. 2026년 1월 토요일 밤 10시입니다. 노트북을 펼칩니다. 엑셀 파일을 엽니다. 제목은 투자 시뮬레이션입니다. 김지훈 씨 프로필부터 봅시다. 나이 32살입니다. 중견기업 과장입니다. 연봉 5,500만 원입니다. 실수령액 월 370만 원입니다. 월세와 생활비 빼면 150만 원 남습니다. 3년간 모았습니다. 총 5천만 원입니다.
2023년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5천만 원을 증권 계좌에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삼성전자 2천만 원 어치 샀습니다. 7만 원에 샀습니다. 6개월 뒤 8만 원이 됐습니다. 300만 원 수익입니다. 쉬웠습니다. 2024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5천만 원 전부 투자했습니다. 삼성, SK, 네이버 샀습니다. 1년에 20% 수익 냈습니다. 1,000만 원 벌었습니다. 계좌 잔고 6천만 원이 됐습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2025년 욕심이 났습니다. 6천으로는 부족해. 더 크게 가야 해. 증권사 직원이 말했습니다. 마진 거래하세요. 담보로 돈 빌려드립니다. 수익률 2배로 늘릴 수 있어요. 솔깃했습니다. 마진 거래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김지훈 씨 계좌에 6천만 원 있습니다. 증권사가 6천만 원을 더 빌려줍니다. 총 1억 2천만 원으로 주식을 삽니다. 레버리지 2배입니다. 주가가 10%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1억 2천만 원의 10%는 1,200만 원입니다. 본인 돈 6천 기준으로는 20% 수익입니다. 2배입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반대는 어떻습니까? 주가가 10% 떨어지면 1,200만 원 손해입니다. 본인 돈 6천 기준으로는 20% 손실입니다. 빠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마진콜입니다. 마진콜이 무엇입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증권사가 돈을 돌려받습니다. 어떻게 돌려받습니까? 강제로 주식을 팝니다. 김지훈 씨 의지와 상관없이 팝니다. 보통 본인 돈이 30% 남았을 때 마진콜이 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봅시다. 김지훈 씨가 2025년 11월에 마진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계좌 6천만 원, 마진 6천만 원 빌렸습니다. 총 1억 2천만 원으로 삼성전자를 9만 원에 샀습니다. 1333주입니다. 2025년 12월 삼성전자 9만 5천 원이 됐습니다. 5천 원 올랐습니다. 1억 2천만 원이 1억 2,660만 원이 됐습니다. 660만 원 수익입니다. 본인 돈 6천 기준 11%입니다. 기뻤습니다. 마진 최고야. 2026년 1월 지금입니다. 삼성전자 9만 5천 원 유지 중입니다. 김지훈 씨는 만족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시뮬레이션 해봅시다. 시나리오 1. 삼성전자 8만 원으로 하락, 마이너스 16%, 1억 2천만 원이 1억 80만 원이 됩니다. 마진 6천 갚으면 4,080만 원 남습니다. 본인 돈 6천에서 4,080, 1,920만 원 손실입니다. 손실률 32%입니다. 마진콜 직전입니다. 시나리오 2. 삼성전자 7만 원으로 하락, 마이너스 21%, 1억 2천만 원이 9,330만 원이 됩니다. 마진 6천 갚으면 3,330만 원 남습니다. 본인 돈 6천에 55%만 남았습니다. 마진콜이 옵니다. 증권사가 강제로 팝니다. 김지훈 씨는 3,330만 원만 받습니다. 2,670만 원 손실입니다. 3년 저축이 반토막입니다. 시나리오 3. 삼성전자 6만 원으로 하락 마이너스 33%, 1억 2천만 원이 8천만 원이 됩니다. 마진 6천 갚으면 2천만 원만 남습니다. 4천만 원 손실입니다. 6천이 2천이 됐습니다. 67% 날렸습니다. 김지훈 씨가 계산기를 봅니다. 손이 떨립니다. 설마 삼성이 6만까지 떨어질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다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삼성전자 9만에서 4만까지 떨어졌습니다. 56% 폭락입니다. 2020년 코로나 때 7만에서 4만 8천까지 떨어졌습니다. 31% 폭락입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사적으로 반복됩니다. 김지훈 씨만이 아닙니다. 한국에 마진 거래하는 개인 투자자가 500만 명입니다. 마진 잔고가 100조 원입니다. 역대 최고입니다. 이들이 김지훈 씨와 같은 상황입니다. 만약 코스피가 30%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200만 명이 마진콜을 받습니다. 동시에 팝니다. 패닉셀링입니다. 가격이 더 떨어집니다. 악순환입니다. 일주일에 50% 떨어질 수 있습니다. 김지훈 씨가 노트북을 덮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내일 마진 청산할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욕심이 말립니다. 조금만 더 오르면 1,000만 원인데 결정을 못 내립니다. 이것이 레버리지의 덫입니다. 들어가기는 쉬운데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달콤하지만 독입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삼성전자 서초 사옥 2016년 1월 월요일 오전입니다.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회장이 발표합니다. 2025년 영업이익 50조 원 달성했습니다. 박수가 터집니다. 주가가 올랐습니다. 95,000원에서 10만원을 터치합니다. 같은 시각 부산 해운대구 작은 제조업체 공장입니다. 사장이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올해 임금 동결입니다. 작년 매출이 20% 떨어졌습니다. 직원들이 한숨 쉽니다. 주가는 없습니다. 상장 안 했습니다. 누구도 관심 없습니다. 코스피 4,300의 비밀을 파헤쳐야 합니다. 전체 200개 종목이 있습니다. 모두 올랐습니까? 아닙니다. 숫자를 봅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을 합칩니다. 600조 원입니다.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2,000조 원의 30%입니다. 두 종목만으로 3분의 1입니다. 이 둘이 50% 오르면 코스피는 15% 오릅니다. 나머지 198 종목은 제자리여도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2025년 수익률을 봅시다. 삼성전자 플러스 55%입니다. SK하이닉스 플러스 60%입니다. 엄청납니다. 하지만 다른 종목은 어떻습니까? 은행주를 봅시다. KB금융 플러스 2%입니다. 신한지주 플러스 3%입니다. 거의 안 올랐습니다. 왜 안 올랐습니까? 가계부채 1,800조 원 때문입니다. 부실채권이 늘어납니다.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합니다. 이익이 안 납니다. 주가가 안 오릅니다. 유통주를 봅시다. 롯데쇼핑 마이너스 15%입니다. 신세계 마이너스 10%입니다.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습니까? 소비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민간 소비 0.3%입니다. 백화점 매출이 줄어듭니다. 이익이 줄어듭니다. 주가가 떨어집니다. 건설주를 봅시다. 현대건설 마이너스 20%입니다. 대림산업 마이너스 25%입니다. 폭락했습니다. 왜 폭락했습니까? 부동산 시장이 얼었기 때문입니다. 분양이 안 됩니다. 공사가 중단됩니다. 적자가 납니다. 주가가 무너집니다.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현대차 플러스 8%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수출이 버텼습니다. 하지만 내수는 죽었습니다. 국내 판매 마이너스 10%입니다. 정리합시다. 200개의 종목 중 상위 10개 삼성, SK 포함 평균 플러스 40%, 중위 50개, 평균 플러스 5%, 하위 140개, 평균 마이너스 5%, 코스피 4,300은 상위 10개가 만든 숫자입니다. 190개는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시가총액 가중지수의 함정입니다. 왜 삼성과 SK만 올랐습니까? HBM 때문입니다. 하이밴드위스 메모리, 인공지능 반도체에 들어가는 초고속 메모리입니다. 엔비디아가 주문합니다. 2025년 SK하이닉스 HBM 매출 15조 원입니다. 전년 대비 300% 증가입니다. 폭발적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HBM이 한국 경제 전체를 살립니까? 아닙니다. SK하이닉스 직원이 3만 명입니다. 한국 경제활동 인구 2,800만 명의 0.1%입니다. 1000분의 1입니다. 3만 명은 잘 삽니다. 2,797만 명은 고통받습니다. 코스피는 3만 명의 이야기입니다. 2,797만 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수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거짓말은 아닙니다. 단지 일부만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집중도, 리스크를 봅시다. 상위 10개 종목이 60%입니다. 상위 50개가 85%입니다. 나머지 150개가 15%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정상입니까? 미국 S&P 500을 봅시다. 상위 10개가 30%입니다. 한국의 절반입니다. 다양성이 2배입니다. 리스크가 절반입니다. 일본 니케이 1989년을 봅시다. 상위 5개 종목이 40%였습니다. 한국과 비슷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버블 터지고 75% 폭락했습니다. 상위 종목이 무너지면서 전체가 붕괴했습니다. 예이 크루, 아즈, 한국도 같은 구조입니다. 삼성과 SK가 흔들리면 코스피 전체가 무너집니다. 두 회사의 운명에 국가 지수가 달렸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릅니다. 코스피 4,300만 봅니다. 속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박수진 씨를 기억합니까? SK하이닉스 18만 원에 산 여성입니다.
지금 16만 원입니다. 손해입니다. 그녀가 묻습니다. 코스피는 4,300인데 왜 내 계좌는 마이너스야? 답은 간단합니다. 당신은 삼성을 안 샀기 때문입니다. 코스피는 삼성입니다. 삼성 아니면 없습니다. 이것이 왜곡된 진실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예산실입니다. 2025년 12월입니다. 공무원들이 회의합니다. 내년 예산을 확정합니다. 728조 원입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전년 대비 40조 늘었습니다. 장관이 묻습니다. 이 돈으로 성장률 몇 퍼센트 나올까? 국장이 답합니다. 2.1% 예상됩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 발표하자. 하지만 계산이 맞습니까? 728조를 쓰는데 성장률이 2.1입니다. GDP가 2,400조입니다. 728조는 GDP의 30%입니다. 30%를 쓰는데 성장률이 2%밖에 안 됩니다. 효율이 얼마입니까? 재정 승수를 계산합니다. 1원을 쓰면 GDP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2.1% 성장은 GDP 50조 증가입니다. 재정 40조를 늘렸는데 GDP는 50조 늘었습니다. 승수가 1.25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부상입니다. 실제는 다릅니다. 50조 증가의 구성을 봅시다. 반도체 수출이 30조 늘었습니다. 이것은 재정과 무관합니다. HBM 호황 때문입니다. 재정 효과는 20조밖에 안 됩니다. 실제 승수는 0.5입니다. 1원 쓰면 0.5원만 늘어납니다. 형편없습니다. 728조가 어디로 갑니까? 항목별로 봅시다. 보건복지 200조입니다. 연금과 의료비입니다. 노인 인구가 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비입니다. 투자가 아닙니다. GDP를 늘리지 못합니다. 교육 80조입니다. 학교와 대학 지원입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학령 인구가 줍니다. 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돈이 남습니다. 효율이 떨어집니다. 국방 60조입니다. 북한 위협 때문입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소비입니다. 무기를 사면 끝입니다. GDP 기여는 미미합니다. 산업 중소기업 20조입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기업 지원금입니다. 어느 기업을 지원합니까? 대기업입니다. 삼성, SK, LG 왜 지원합니까? 반도체 경쟁력 강화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삼성전자를 봅시다. 정부가 2025년 10조 원 지원했습니다. 명목은 연구개발 보조금입니다. 삼성이 이 돈으로 뭘 했습니까? 공장을 지었습니까? 일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은 이익으로 잡았습니다. 영업이익이 늘었습니다. 회계를 봅시다.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비용이 줄어듭니다. 비용이 줄어들면 이익이 봅니다. 이익이 늘면 주당 순이익이 봅니다. 주당 순이익이 늘면 주가가 오릅니다. 간단합니다. 삼성전자 2025년 영업이익 50조입니다. 그중 10조가 정부 돈입니다. 20%가 보조금입니다. 만약 보조금이 없었다면 영업이익은 40조였습니다. 주가가 20% 낮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모릅니다. 실적 발표만 봅니다. 삼성 영업이익 50조,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을 삽니다. 주가가 올라갑니다. 코스피가 올라갑니다. 정부가 원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봅시다. 국민연금공단이 1,000조 원을 운용합니다. 한국 주식에 300조 투자합니다. 정부가 압력을 넣습니다. 한국 기업 더 사세요. 공단이 삽니다. 2025년 80조 원 순매수했습니다. 이것이 코스피를 떠받칩니다.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정부가 재정을 풉니다. 기업이 지원금 받습니다. 이익이 풉니다. 주가가 오릅니다. 동시에 국민연금이 주식을 삽니다. 주가가 더 오릅니다. 코스피 4,300이 됩니다. 이것은 선순환입니까? 악순환입니다. 왜냐하면 실물 경제는 안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생산성을 높이지 못합니다. 단지 이익을 부풀립니다. 좀비 기업을 살립니다. 구조 조정을 막습니다. 장기적으로 경제를 망칩니다. 게다가 재정 적자가 풉니다. 728조 쓰는데 세수는 600조밖에 안 됩니다. 128조 적자입니다. 국채를 발행합니다. 빚이 풉니다. 국가부채가 60%를 넘습니다. 위험 수준입니다.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합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이 빚을 집니다. 하지만 출산율이 0.7입니다. 아이가 없습니다. 누가 갚습니까? 답이 없습니다. 일본을 봅시다. 1990 연대 재정을 펑펑 썼습니다. 토목 공사를 했습니다. 빚을 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성장률 0.5가 됐습니다. 국가부채 250%가 됐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이 됐습니다. 한국이 같은 길을 갑니다. 728조는 마약입니다. 맞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코스피가 오릅니다. 하지만 중독됩니다. 끊으면 금단 현상이 옵니다. 주가가 폭락합니다. 계속 맞으면 과다복용으로 죽습니다. 국가가 파산합니다. 이것이 재정 부양의 진실입니다.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입니다. 2026년 1월입니다. 이창용 총재가 발표합니다. 기준금리 2.5% 동결합니다. 8번째 동결입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물가가 2.8%인데 왜 금리를 안 올립니까? 총재가 답합니다. 금융 안정을 고려했습니다. 진짜 이유는 말하지 않습니다. 가계부채 1800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2.5%가 뭘 의미합니까? 돈이 싸다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2.5로 빌릴 수 있습니다. 기업은 더 쌉니다. 1.5로 빌립니다. 거의 공짜입니다. 하지만 물가는 2.8입니다. 실질금리를 계산합니다. 2.5에서 2.8을 뺍니다. 마이너스 0.3입니다. 실질금리가 음수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은행에 돈을 맡기면 손해입니다. 1년 예금금리가 2.5입니다. 하지만 물가가 2.8 오릅니다. 실제로는 0.8% 손해입니다. 1000만 원 넣으면 1년 뒤 102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물가를 고려하면 992만 원의 가치밖에 안 됩니다. 8만 원 손해입니다. 국민들이 깨달았습니다. 은행에 맡기면 손해다. 다른 곳에 투자해야 한다. 어디로 갑니까? 주식시장입니다. 통계를 봅시다. 2025년 은행 예금 증가액 마이너스 200조입니다.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증권 계좌 예수금 증가액 플러스 150조입니다. 늘었습니다. 돈이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했습니다. 개인 투자자 수를 봅시다. 2020년 1000만 명이었습니다. 2025년 1500만 명이 됐습니다. 500만 명 증가했습니다. 국민 3명 중 1명이 주식을 합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갑니까? 코스피입니다. 2025년 개인 투자자 순매수 120조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이것이 코스피를 떠받칩니다. 외국인도 봅니다. 한국 금리가 2.5입니다. 미국은 4.5입니다. 일본은 0.1입니다. 캐리 트레이드를 합니다. 일본에서 0.1로 빌립니다. 한국에서 2.5로 투자합니다. 2% 차익입니다. 게다가 환율 변동으로 더 벌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유입됩니다. 2025년 50조 순유입됐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핫머니입니다. 단기 자금입니다. 언제든 빠져나갑니다. 기업도 움직입니다. 삼성전자를 봅시다. 2025년 자사주 20조 매입했습니다. 왜 매입합니까?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돈을 어디서 구합니까? 은행에서 빌립니다. 금리가 1.5밖에 안 됩니다. 싸게 빌려서 주식을 삽니다. 주식수가 줄어듭니다. 같은 이익인데 주식수가 줄어들면 주당 순이익이 뭡니다. EPS가 오르면 주가가 오릅니다. 마술입니다. 실제 이익은 안 늘었는데 주가는 오릅니다. 메커니즘을 정리합시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게 유지합니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개인이 예금을 빼서 주식을 삽니다. 외국인이 캐리 트레이드로 유입합니다. 기업이 싸게 빌려서 자사주를 삽니다. 국민연금이 정부 압력으로 삽니다. 수요가 폭발합니다. 코스피가 4,300이 됩니다. 이것은 건강한 상승입니까? 아닙니다. 유동성으로 만든 신기루입니다. 실물 뒷받침이 없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0.9입니다. 기업 이익은 정체됩니다. 하지만 주가는 하늘을 찌릅니다. 괴리가 큽니다. 역사를 봅시다. 미국 2007년 연준이 금리를 1%로 낮췄습니다. 부동산 버블이 생겼습니다. 2008년 터졌습니다.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일본 1985년대 일본은행이 금리를 낮췄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버블이 생겼습니다. 1990년 터졌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2026년 한국은행이 금리를 2.5로 낮게 유지합니다. 주식 버블이 생깁니다. 언제 터집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터집니다. 유동성 버블은 항상 터집니다. 터지는 조건은 뭡니까? 금리 인상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3.5로 올리는 순간 모든 것이 역전됩니다. 개인이 주식을 팔아서 예금합니다. 외국인이 캐리 트레이드를 청산합니다.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중단합니다. 수요가 사라집니다. 공급만 남습니다. 가격이 폭락합니다. 이창용 총재가 압니다. 금리를 못 올린다는 것을, 올리는 순간 버블이 터진다는 것을. 그래서 동결합니다. 계속 동결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동결할 수 있습니까? 물가가 4%로 뛰면 어떻게 합니까? 원화가 폭락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올려야 합니다. 그날이 버블이 터지는 날입니다. 2.5는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당장은 좋습니다. 코스피가 오릅니다. 하지만 미래를 저당 잡았습니다. 언젠가 갚아야 합니다. 이자는 폭락입니다. 이것이 유동성 홍수의 진실입니다. 부산 남포동 거리 2026년 1월 평일 저녁입니다. 과거에는 젊은이들로 가득했습니다. 지금은 한산합니다. 식당 주인 이영수 씨가 가게 앞에 섭니다. 58살입니다. 30년간 식당을 했습니다. 손님을 기다립니다. 6시입니다. 저녁 시간입니다. 테이블이 15개입니다. 손님이 3팀입니다. 테이블의 20%만 찼습니다. 이영수 씨가 한숨 쉽니다. 작년 이맘때는 만석이었는데 계산을 합니다. 오늘 매출 80만 원입니다. 작년 같은 날 200만 원이었습니다. 60% 감소입니다. 월 매출을 계산합니다. 2천만 원입니다. 작년 5천만 원이었습니다. 60% 감소입니다. 비용을 봅니다. 임대료 300만 원입니다. 식재료비 800만 원입니다. 인건비 600만 원입니다. 공과금 200만 원입니다. 합계 1900만 원입니다. 매출 2천만 원에서 빼면 100만 원 남습니다. 한 달 순이익 100만 원입니다. 이영수 씨 가족을 봅시다. 와이프와 아들, 딸이 있습니다. 4식구입니다. 생활비가 한 달 300만 원 듭니다. 순이익 100만 원으로는 못 삽니다. 저축을 깹니다. 10년 모은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매달 200만 원씩 깹니다. 1년에 2,400만 원입니다. 2년이면 다 떨어집니다. 이영수 씨가 생각합니다. 식당 문 닫을까? 하지만 30년 했습니다. 다른 걸 할 줄 모릅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재취업이 불가능합니다. 버텨야 합니다. 왜 손님이 안 옵니까? 사람들이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봅시다. 민간 소비 증가율 0.3%입니다. 거의 제로입니다. 10년 전 평균이 2.5%였습니다. 8분의 1이 됐습니다. 왜 소비를 안 합니까? 가계부채 때문입니다. 1800조입니다. 국민들이 빚을 갚습니다. 대출 이자를 냅니다. 소비할 돈이 없습니다. 박민수 씨를 기억합니까? 대출 4억 있는 39살 직장인입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이자를 냅니다. 2021년에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50만 원 늘었습니다. 그 50만 원을 어디서 뺍니까? 외식비에서 뺍니다. 이영수 씨 식당에 안 갑니다. 박민수 씨만이 아닙니다. 1000만 가구가 똑같습니다. 모두 외식을 줄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줍니다. 1000만 가구면 1조 원입니다. 1년이면 12조 원입니다. 식당 업계 매출 12조가 증발합니다. 이영수 씨 같은 자영업자가 한국에 얼마나 됩니까? 550만 명입니다. 경제활동 인구의 20%입니다. 5명 중 1명입니다. 이들이 모두 고통받습니다. 폐업률을 봅시다. 2025년 자영업 폐업이 6만 건입니다. 전년 대비 30% 증가입니다. 하루에 160개 가게가 문을 닫습니다. 이영수 씨 식당도 곧 그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화면이 바뀝니다. 세종시 통계청입니다. 2025년 경제성장률 확정치를 발표합니다. 0.9%입니다. 기자들이 놀랍니다. 1%도 안 돼요. 구성을 봅니다. 제조업 플러스 1.5입니다. 반도체 때문입니다. 서비스업 플러스 0.5입니다. 건설업 마이너스 2.5입니다. 소비 플러스 0.3입니다. 반도체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반도체가 GDP의 10%입니다. 1.5 성장의 절반을 만듭니다. 빼면 0.4입니다.
제로에 가깝습니다. 서비스업을 자세히 봅시다. GDP의 60%입니다. 가장 큰 부문입니다. 하지만 생산성이 낮습니다. OECD 평균의 70%밖에 안 됩니다. 10년간 정체됐습니다. 왜 안 오릅니까? 규제 때문입니다. 혁신이 안 됩니다. 일자리를 봅시다. 2025년 취업자 증가 10만 명입니다. 인구 5천만의 0.2입니다. 거의 안 늘었습니다. 청년 실업률 10%입니다. 공식 통계입니다. 체감은 20%입니다. 코스피와 비교합시다. 코스피 플러스 30%, GDP 플러스 0.9, 격차 29%포인트, 역대 최대입니다. 버핏 인디케이터를 계산합니다. 증시 시가총액을 GDP로 나눕니다. 180%입니다. 정상은 100%입니다. 80%포인트 초과입니다. 위험 수준입니다. 역사를 봅시다. 미국 2000년 버핏 인디케이터 175%였습니다. 그 후 나스닥 80% 폭락했습니다. 일본 1989년 버핏 인디케이터 170%였습니다. 그 후 니케이 80% 폭락했습니다. 한국 2026년 180%입니다. 일본보다 높습니다. 위험합니다. 이영수 씨가 가게 문을 닫습니다. 밤 10시입니다. 오늘 매출 80만 원입니다. 집으로 갑니다. 와이프가 기다립니다. 오늘 장사 어때? 이영수 씨가 고개를 젓습니다. 안 돼. 한 달 더 버티면 저축 다 떨어져. 와이프가 뉴스를 봅니다. 코스피 4,300 돌파. 아나운서가 웃습니다. 이영수 씨가 씁쓸하게 웃습니다. 주식은 오르는데 우리 식당은 망해가네. 와이프가 답합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 옆집도, 그 옆집도 다 어려워. 이것이 0.9%의 진실입니다. GDP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이영수 씨 같은 550만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박민수 씨 같은 1000만 빚쟁이가 있습니다. 그들의 비명이 0.9입니다. 코스피 4,300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성과 SK의 이야기입니다. 3만 명의 이야기입니다. 2,797만 명은 고통받습니다. 주가와 현실의 격차가 클수록 폭락은 가깝습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서울 여의도 외국계 헤지펀드 사무실 2026년 1월입니다. 펀드 매니저 존 스미스가 팀 회의를 합니다. 미국인입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왔습니다. 10년 경력입니다. 한국에 온 지 6개월입니다. 스크린에 포트폴리오가 뜹니다. 삼성전자 500억 원 보유 중입니다. SK 하이닉스 300억 원입니다. 총 800억 원입니다. 6개월 전 600억으로 샀습니다. 지금 800억입니다. 200억 수익입니다. 33% 수익률입니다. 존이 말합니다. Good run. But I'm worried. 디먼이 묻습니다. Why? We're up 33%. 존이 답합니다. That's exactly why. Too good to be true. 데이터를 봅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 0.9입니다. 코스피 플러스 30입니다. 격차가 큽니다. 존이 말합니다. This is bubble territory. I've seen this before. Tech bubble 2000. Japan 1989. 니에코리 만나스. 지셔마가 따사. 티몬이 반론합니다. But Korea is different. Semiconductors are strong. 존이 고개를 젓습니다. Chips are cyclical. AI boom won't last forever. When it turns, we need to be out. 외국인 투자를 분석해야 합니다. 2025년 외국인 순매수 50조입니다. 많습니다. 하지만 구성을 봅시다. 장기 투자 10조입니다. 연기금과 국부펀드입니다. 단기 투자 40조입니다. 헤지펀드와 프롭 트레이딩입니다. 단기 투자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핫머니입니다. 뜨거운 돈입니다. 빠르게 들어왔다가 빠르게 나갑니다. 평균 보유 기간 3개월입니다. 펀더멘털을 보지 않습니다. 모멘텀만 봅니다. 오르면 사고 떨어지면 팝니다. 존의 펀드가 그렇습니다. 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일본에서 0.1로 빌렸습니다. 한국에서 투자합니다. 금리 차이 2.4를 봅니다. 게다가 주가 상승으로 30% 더 벌었습니다. 완벽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 금리가 낮게 유지돼야 합니다. 만약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2.5에서 3.5로 오르면 캐리가 1.4로 줍니다. 매력이 없어집니다. 청산합니다. 동시에 미국 금리를 봅니다.
만약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달러 약세가 옵니다. 원화 강세가 옵니다. 환차익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환차손이 납니다. 청산합니다. 지정학도 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쏩니다. 중국과 미국이 싸웁니다. 한국이 중간에 낍니다. 리스크가 커집니다. 위험 회피가 옵니다. 청산합니다. 트리거가 많습니다. 하나만 와도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갑니다. 얼마나 빠르게 빠집니까? 역사를 봅시다.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 외국인이 한 달에 200억 달러 빼갔습니다. 원화가 폭락했습니다. 코스피가 반토막 났습니다. IMF가 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외국인이 3개월에 150억 달러 빼갔습니다. 코스피가 2000에서 800으로 떨어졌습니다. 60% 폭락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외국인이 두 달에 100억 달러 빼갔습니다. 코스피가 2200에서 1500으로 떨어졌습니다. 30% 폭락했습니다. 패턴이 명확합니다. 외국인이 빠지면 코스피가 무너집니다. 빠지는 속도가 빠릅니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외국인 보유 비중을 봅시다. 코스피 전체 35%입니다. 3분의 1입니다. 상위 10개 종목은 50%입니다. 절반입니다. 삼성전자는 55%입니다. 과반입니다. 만약 외국인이 팔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폭발합니다. 수요가 없습니다. 개인이 받을 수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기관도 못 받습니다. 여력이 없습니다. 가격이 폭락합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터집니다. 거래가 정지됩니다. 하루 10% 제한입니다. 하지만 다음날 또 10% 떨어집니다. 일주일이면 40%입니다. 한 달이면 60%입니다. 준위 결정을 내립니다. Let's start trimming. Sell 30% this month, 30% next month. Exit by March. 팀원이 놀랍니다. But the market is still going up. 존이 답합니다. That's when you should sell. When everyone is buying. 존만이 아닙니다. 다른 외국계 펀드들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블랙록 모두 속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은 버블이다. 빨리 빠져나가야 한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먼저 팔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고하면 모두가 동시에 팝니다. 자기들이 못 팝니다. 그래서 침묵합니다. 리포트에는 매수라고 씁니다. 속으로는 팝니다. 이것을 스마트머니라고 부릅니다. 똑똑한 돈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덤머니입니다. 멍청한 돈입니다. 스마트머니가 파는 것을 덤머니가 삽니다. 부의 이전입니다. 항상 반복됩니다. 김지훈 씨를 기억합니까? 마진으로 삼성 산 32살입니다. 그가 사는 것을 존이 팝니다. 김지훈 씨는 10만원 갈 거라고 믿습니다. 존은 7만원 갈 거라고 합니다. 누가 맞습니까? 역사가 답합니다. 외국인 자금은 친구가 아닙니다. 기회주의자입니다. 이익이 나면 옵니다. 위험하면 도망갑니다. 충성심이 없습니다. 코스피 4300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코스피 2000을 만들 사람들도 그들입니다. 배신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도쿄 긴자 거리 1989년 12월 29일입니다.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니케이 지수가 38,915를 기록합니다. 사상 최고치입니다. 증권가가 들썩입니다. 일본은 세계 1등이다. 샴페인이 터집니다. 도쿄 땅값으로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농담이 나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담입니다. 일본 부동산 시가총액이 2,000조 달러입니다. 미국 GDP의 4배입니다. 미쳤습니다. 하지만 균열이 보입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2.5에서 4.5로 올렸습니다. 부동산 대출을 조입니다. 버블을 막으려고 합니다. 1년 뒤 1990년 12월입니다. 니케이 23,000입니다. 40% 떨어졌습니다. 부동산도 폭락합니다. 은행들이 부실 채권을 떠안습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멈춥니다. 10년 뒤 2000년입니다. 니케이 13,000입니다. 정점 대비 65% 하락입니다. 경제 성장률 0.5입니다. 디플레이션입니다. 잃어버린 10년입니다. 20년 뒤 2009년입니다. 니케이 7,000입니다. 80% 하락입니다. 경제 여전히 정체입니다. 잃어버린 20년입니다. 30년 뒤 2019년입니다. 니케이 겨우 2만으로 회복합니다. 여전히 정점의 절반입니다. 잃어버린 30년입니다.
화면이 바뀝니다. 서울 2026년 1월입니다. 코리아 타임즈 기사를 봅니다. 제목이 Japanification of Korea입니다. 부제가 한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입니다. 비산체난 투어룽간 투어룽 비교표를 만듭니다. 부동산 버블 일본 198791 도쿄 집값 3배 상승 후 폭락. 한국 2021 서울 집값 2배 상승 후 하락. 유사도 높음 주식 버블 일본 1989 니케이 P 60배 한국 2026 코스피 P 45배. 유사도 높음 부채 문제 일본 1990 민간부채 GDP 대비 180%. 한국 2025 가계부채만 100%, 기업부채 포함하면 150. 유사도 매우 높음 출산율 일본 1990 1.5 한국 2025 0.7 한국이 훨씬 심각. 고령화 일본 고령사회까지 30년 걸림. 한국 18년 걸림. 한국이 2배 빠름. 경제 성장률 일본 1991 2000 평균 1.0 한국 2020 25 평균 2.0 유사 하락 추세 통화정책 일본 20년간 제로금리 유지 한국 2.5 동결 시작. 같은 길 코리아 타임즈 기사가 경고합니다. 한국은 일본의 모든 문제를 갖고 있다. 하지만 조건은 더 나쁘다. 일본은 부자 나라였다. 1인당 GDP 4만 달러에서 정체했다. 한국은 3만 5천 달러다. 아직 선진국도 못 됐다. 여기서 정체하면 중진국 함정이다. 더 무서운 지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평화로웠다. 한국은 북한이 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 껴있다. 지정학 리스크가 크다. 일본보다 어렵다. 가장 중요한 경고입니다. 20년의 창이 닫혔다. 일본은 1970, 90년 개혁할 기회가 있었다. 안 했다. 한국은 2020년 기회가 있었다. 역시 안 했다. 이제 늦었다. 늦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중국이 따라잡았다는 것입니다. 2000년 중국은 약했습니다. 한국이 앞서 있었습니다. 그때 구조개혁을 했어야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지금은 중국이 따라잡았습니다. 일부는 앞섰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모두 따라잡혔습니다. 이제 한국이 개혁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만 있습니다. 성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미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빼앗겼습니다. 개혁의 과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안 합니다. 고통만 있고 보상이 없으니까요. 국민이 반대합니다. 정치인이 표를 잃습니다. 개혁이 불가능합니다. 결과는 뭡니까? 일본처럼 됩니다. 정체됩니다. 20년, 30년 정체됩니다. 코리아 타임즈가 말합니다. 러스트 데케이드 확률이 높다. 잃어버린 10년이 온다는 것입니다. 코스피 4300은 니케이 38,000과 같습니다. 정점입니다. 폭락 직전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한국은 일본 버전 2.0입니다. 더 빠르고 더 심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데자뷰가 시작됐습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북한의 위협과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군대가 움직입니다. 국회가 봉쇄됩니다. 국민들이 충격에 빠집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SNS가 폭발합니다. 광화문으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뛰어갑니다. 담을 넘습니다. 본회의장에 들어갑니다. 6시간 뒤 새벽 4시입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합니다. 찬성 190, 만장일치입니다. 군대가 철수합니다. 계엄이 풉니다. 대통령이 해제를 수용합니다. 하지만 상처는 깊습니다. 다음 날 여론조사가 나옵니다. 대통령 지지율 6%입니다. 역대 최저입니다. 일주일 뒤 3%로 떨어집니다. 탄핵 논의가 나옵니다. 여야 대립이 극심해집니다. 야당이 공격합니다. 탄핵하라. 여당이 방어합니다. 절차적 하자가 있다. 국회가 마비됩니다. 법안이 통과 안 됩니다. 예산이 막힙니다. 국정이 멈춥니다. 2016년 1월입니다. 계엄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여전히 혼란입니다. 대통령은 레임덕입니다. 남은 임기 1년 반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투자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놀랍게도 코스피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엄 당일 5%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뒤 전부 회복했습니다. 한 달 뒤 오히려 10% 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투자자들이 일회성 이벤트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곧 정상화될 것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치 리스크를 분석해야 합니다. 첫째, 2027년 대선이 있습니다. 1년 반 남았습니다. 현 정부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차기 정부가 뭘 할지 모릅니다. 야당이 이기면 정책이 바뀝니다. 재벌 규제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가 오를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입니다. 둘째, 국회 마비입니다. 개혁 법안이 통과 안 됩니다. 구조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좀비 기업이 살아남습니다. 경제가 썩어갑니다. 장기적으로 악영향입니다. 셋째, 국제 신뢰도입니다. 선진국이 계엄을 합니까? 안 합니다. 한국이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봅니다. 한국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구나.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합니다. 할인해서 사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코스피는 할인이 없습니다. 오히려 프리미엄입니다. P 45배입니다. 비쌉니다. 이상합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합시다. 터키가 정치 혼란을 겪었습니다. 에르도안이 독재를 했습니다. 중앙은행 총재를 4번 잘랐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터키 증시가 30% 할인됐습니다.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브라질이 부패 스캔들을 겪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브라질 증시가 25% 할인됐습니다. 한국은 계엄을 했습니다. 할인이 얼마입니까? 제로입니다. 오히려 프리미엄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시장이 리스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위험 지표를 봅시다. 코스피 변동성 지수입니다. 한국판 빅스입니다. 현재 8입니다.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15가 정상입니다. 8은 극도로 낮습니다. 시장이 너무 안심하고 있습니다. 에퀴티 리스크 프리미엄을 계산합니다. 주식 투자로 채권 대비 얼마나 더 받아야 합니까? 현재 4%입니다. 하지만 정치 리스크를 고려하면 7%는 돼야 합니다. 3% 부족합니다. 이것은 코스피가 20% 고평가됐다는 뜻입니다. 4,300이 아니라 3,400이 적정합니다. 900포인트 거품입니다. 지정학 리스크도 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쏩니다. 김정은이 예측 불가능합니다. 언제 도발할지 모릅니다. 중국과 미국이 싸웁니다. 한국이 중간에 낍니다. 어느 편을 들어야 합니까? 양쪽 다 화나게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2.0이 옵니다. 관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 한국 자동차에 25% 관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반도체에도 관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수출이 타격받습니다. 이 모든 리스크를 시장이 무시합니다. 왜 무시합니까? 탐욕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코스피가 오르니까 괜찮아. 리스크를 안 봅니다. 하지만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축적됩니다. 언젠가 터집니다. 계엄은 경고였습니다. 한국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경고였습니다. 시장이 무시했습니다.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정치 리스크는 시한폭탄입니다. 째깍째깍 돌아갑니다.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엔비디아 본사 2025년 4, 4분기입니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CEO 젠슨 황이 말합니다. H100 수요가 예상보다 낮습니다. 내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합니다. 주가가 폭락합니다. 15% 떨어집니다. 같은 날 SK하이닉스도 떨어집니다. 10%입니다. 삼성도 떨어집니다. 8%입니다. 코스피가 흔들립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인공지능 버블에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타임라인을 되돌립시다. 2023년 챗GPT가 나왔습니다. 세상이 놀랐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왔다. 기업들이 투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모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인공지능에는 연산이 필요합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가 필요합니다. 엔비디아가 만듭니다. 하지만 메모리도 필요합니다. 초고속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HBM입니다. SK하이닉스가 만듭니다.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SK하이닉스 HBM 매출이 2024년 5조, 2025년 15조로 뛰었습니다. 3배 증가입니다.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회사들이 돈을 못 법니다. 오픈AI를 봅시다. 챗GPT를 만든 회사입니다. 2025년 매출 30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손실이 50억 달러입니다. 적자입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입니다. 왜 그럴까요? 연산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한번 질문에 답하는데 에너지 비용이 듭니다. 서버 비용이 듭니다. 수익보다 비용이 큽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안 됩니다. 구글 제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적자입니다. 투자자들이 눈치챘습니다. 이거 돈이 안 되는구나.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025년 4분기 인공지능 투자를 20% 줄였습니다. 아마존도 줄였습니다. 신중해졌습니다. 엔비디아 주문이 줄어들었습니다.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 주문을 줄였습니다. 도미노입니다. 게다가 공급이 늘어났습니다. SK하이닉스가 생산을 3배로 늘렸습니다. 삼성도 HBM을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론도 참여했습니다. 공급이 덥니다. 수요는 줍니다. 공급은 돕니다. 결과는 뭡니까? 가격 폭락입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립시다. 2026년 3, 4분기 HBM 가격이 30% 떨어집니다. SK하이닉스 매출이 20% 줍니다. 영업이익이 40% 줍니다. 주가가 40% 떨어집니다. 삼성도 같습니다. 반도체 전체 매출이 15% 줍니다. 주가가 30% 떨어집니다. 코스피는 어떻게 됩니까? 삼성과 SK가 35%를 차지합니다. 이 둘이 35% 떨어지면 코스피는 12% 떨어집니다. 4,300에서 3,800이 됩니다.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패닉이 옵니다. 다른 종목도 팔립니다. 코스피가 25% 떨어집니다. 3,200이 됩니다. 역사를 봅시다. 반도체 사이클은 반복됩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반도체 주가 70% 폭락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60% 폭락했습니다. 2018년 중국 둔화, 35% 폭락했습니다. 평균 하락률이 50%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의존도가 높습니다.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슈퍼사이클은 슈퍼폭락의 전조입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깊이 떨어집니다. HBM은 한국 경제의 엔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엔진이 꺼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4,300은 엔진이 켜져 있을 때 숫자입니다. 엔진이 꺼지면 2,000 아래로 갑니다. 종말이 다가옵니다. 뉴욕 바드 칼리지 1980년대입니다.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가 강의합니다. 제목은 금융 불안정성 가설입니다. 버블이 어떻게 생기고 터지는지 설명합니다. 민스키가 말합니다. 버블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헤지 파이낸스입니다. 투자자들이 펀더멘털을 봅니다. 기업 이익을 봅니다. 합리적으로 투자합니다. 레버리지가 낮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을 수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한국으로 오겠습니다. 2020, 2022년입니다. 코스피 2000, 2500입니다. 투자자들이 신중합니다. 삼성 P 15배입니다. 합리적입니다. 해지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 스페큘레이티브 파이낸스입니다. 투자자들이 가격 상승을 기대합니다. 펀더멘털보다 모멘텀을 봅니다. 레버리지가 증가합니다. 이자는 갚을 수 있지만 원금은 못 갚습니다. 롤오버합니다. 위험해집니다. 한국 2023, 2024년입니다. 코스피 2500, 3500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옅니다. 마진 거래가 시작됩니다. 삼성 P 25배입니다. 비싸지지만 더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스페큘레이티브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 폰지 파이낸스입니다. 투자자들이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가격은 무조건 오른다. 레버리지가 극대화됩니다. 이자도 못 갚습니다. 빚을 더 내서 이자를 갚습니다. 또는 다른 주식을 팔아서 갚습니다. 폰지 사기와 같습니다. 붕괴 직전입니다. 한국 2025, 2026년입니다. 코스피 3500, 4300입니다. 마진 잔고 100조입니다. 역대 최고입니다. 개인 투자자 비중 40%입니다. 최고입니다. 삼성 P 40배입니다. 터무니없습니다. 하지만 5천 간다고 믿습니다. 폰지 단계입니다. 민스키가 말합니다. 폰지 단계에서 작은 충격이 오면 무너집니다. 이것을 민스키 모멘트라고 부릅니다. 민스키 모멘트가 뭡니까? 갑자기 모두가 깨닫는 순간입니다. 이거 버블이었구나. 패닉이 옵니다. 모두가 동시에 팝니다. 가격이 폭락합니다. 마진콜이 터집니다. 더 팝니다.
악순환입니다. 메커니즘을 봅시다. T-3개월 황홀경 모두가 낙관적입니다. 지금입니다. T-2개월 첫 균열 엔비디아가 경고합니다. 일부가 팝니다. T-1개월 부정 일시적 조정이야. 계속 삽니다. T0 민스키 모멘트 패닉 셀링 하루 10% 폭락 T 플러스 일주일 서킷 브레이커 연속 20% 폭락 T 플러스 한 달 마진콜 폭발 40% 폭락 T 플러스 6개월 임시 바닥 60% 폭락 한국 지표를 봅시다. 마진 잔고 100조 사상 최고 개인 비중 40% 사상 최고 PE 45배 20년 최고 PEG 비율 9 버블 2 이상이 버블 감정지수 90 극도 낙관 빅스 8 극도 안심 모든 지표가 폰지를 가리킵니다. 민스키 모멘트가 가깝습니다. 트리거는 뭡니까? 여러 가지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쇼크, 한국은행 금리 인상, 외국인 자금 이탈, 북한 도발, 미중 갈등, 반도체 가격 폭락, 하나만 와도 터집니다. 동시에 오면 재앙입니다. 확률을 계산합니다. 각 트리거 확률 20%라고 가정합니다. 6개 중 하나 이상 발생 확률은 70%입니다. 12개월 내 민스키 모멘트 확률 70%입니다. 폰지의 끝은 항상 같습니다. 폭락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민스키가 무덤에서 경고합니다. 지금 나오세요. 내일은 늦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 2026년 1월 토요일입니다. 개인 투자자 1000명이 모였습니다. 피켓을 듭니다. 공정한 시장, 작전 세력 처벌, 개미 보호. 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자기 보호입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여의도 환호에서 시작했습니다. 명동 침묵을 봤습니다. 김지훈 씨의 마진콜 악몽을 경험했습니다. 삼성 하나가 만든 환상을 폭로했습니다. 정부의 728조 마술을 파헤쳤습니다. 한국은행의 2.5 선물을 분석했습니다. 0.9 경제의 비명을 들었습니다. 외국인의 배신을 예고했습니다. 일본 1989의 데자뷰를 봤습니다. 계엄의 후유증을 경고했습니다. 반도체 종말을 예측했습니다. 민스키 모멘트를 설명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코스피 4300은 버블입니다. 실물경제 뒷받침이 없습니다. 유동성으로 만든 신기루입니다. 폰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12개월 내 폭락 확률 70% 이상입니다. 탈출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전략 1. 지금 당장 60% 매도하세요. 모든 포트폴리오의 60%를 파세요. 2월 안에 하세요. 더 오를 텐데 생각하지 마세요. 정점에서 10% 덜 버는 것이 바닥에서 50% 잃는 것보다 낫습니다. 팔아서 후회하는 게 안 팔아서 파산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전략 2. 현금을 왕으로 모시세요. 50% 이상 현금 보유하세요. 은행 예금이나 달러로 하세요. 지루합니다. 하지만 안전합니다. 2027년 코스피가 2,500으로 떨어지면 그때 사세요. 같은 돈으로 2배 살 수 있습니다. 인내가 수익입니다. 전략 3. 마진은 독약입니다. 즉시 청산하세요. 마진 빚이 있으면 오늘 당장 갚으세요. 주식을 팔아서라도 갚으세요. 마진은 상승장에서는 친구지만 하락장에서는 적입니다. 40% 떨어지면 당신은 파산합니다. 빚으로 산 주식은 폭탄입니다. 전략 4. 글로벌 분산하세요. 한국에 올인하지 마세요. 미국 S&P 500 ETF 사세요. 금 사세요. 달러 자산 늘리세요. 한국이 무너져도 당신은 살아남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전략 5. 풋옵션으로 보험 드세요. 코스피 200 풋옵션을 사세요. 행사가 350입니다. 프리미엄 쌌습니다. 빅스가 낮을 때 싸게 삽니다. 폭락하면 10배 수익입니다. 보험료라고 생각하세요. 국가 차원 탈출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성이 낮습니다. 한국은행 금리 점진 인상, 정치적으로 불가능, 좀비 가구 부채 탕감, 재정이 없음, 서비스 생산성 혁명, 규제 개혁 안됨, 재벌 해체, 기득권 반대, 출산율 회복, 200조 필요, 돈 없음, 정부가 할 확률 10% 미만입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현실적 시나리오는 이것입니다.
2026년 3, 4분기 균열 시작. 2027년 1, 4분기 폭락. 코스피 2500, 2800, 40%. GDP -2, 실업률 10%. 리세션, 10년간 회복 못함, 잃어버린 10년. 요스케이든 잘람케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4300은 끝입니다. 시작이 아닙니다. 지금 팔아라. 내일은 늦다. 이 영상을 본 당신은 알았다. 아는데도 안 팔면 그건 당신 책임이다. 역사를 잊은 자는 반복합니다. 일본 1989, 미국 2000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김지훈 씨에게 말합니다. 마진 청산하세요. 박민수 씨에게 말합니다. 주식 팔고 빚 갚으세요. 이영수 씨에게 말합니다. 가게 정리하고 새 출발하세요. 코스피 4300. 당신이 서 있는 곳은 산꼭대기입니다.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발밑은 절벽입니다. 한 발짝만 더 나가면 떨어집니다. 지금 뒤로 물러나세요. 살 길은 그것뿐입니다. 실물 없는 주가는 모래성입니다. 파도가 오면 무너집니다.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